네, 벌써 12과 문법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이 있다. 자,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한강, 서울에 있어요. 경기도에도 있지요. 한국에서 큰 강, 대표적인 강입니다. 한강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지요. 부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네, 서울에 갔을 때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은적이 있다, 없다는 내가 이 동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뭐예요? experience 있어요. 내가 한강에 지금 있어요? 아니요. 저는 한강에 안 살아요. 그런데 예전에 한 달 전에 서울에 갔어요. 그때 한번 갔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강이 어떤지 알아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간 적이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다 받침 없으니까 니은만 써서 간 적이 있어요. 혹은 만약에 저는 지금 부산에 살고 있어서 한강에 아직 안 갔어요 하면 간 적이 없어요. 우리 있다 없다 아시지요? 반대로는 없다. 뒤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을 보세요. 질문을 한강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라 가본 적이 있어요?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아보다, 어보다, 해보다 이것도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말해요. 오늘 공부하는 은적이 있다도 경험을 이야기할 때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아어해 본 적이 있다로 자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패턴을 기억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부산에 가본 적이 있어요. 한국을 여행해 본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아오에보다하고 온 적이 있다하고 똑같은 문법이에요. 똑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다른지 지금 요 밑에 있는 박스에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12과에서 실수 단어 공부했어요. 실수. 내가 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놓쳐서 실수 있었어요. 잘못을 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내일은 꼭 실수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수는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문장 볼게요. 한국에 살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내가 예전에 실수를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실수해봤어요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아보다, 어보다, 해보다는요. 언제 쓰냐면은요. 내가 의지가 있을 때, 의지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고쉽다를 한번 넣어보세요. 고쉽다. 내가 실수하고 싶었어요. 아니에요. 나는 실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실수를 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보다, 어보다, 해보다는 여기에서 쓸 수가 없겠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 차하고 부딪혔어요. 차하고 사람하고 부딪혔어요. 교통사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내년에는 꼭 교통사고 나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저 한국에서 교통사고 난 적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교통사고 나봤어요. 이건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사이코패스나 그 문장 쓸 수 있어요. 교통사고는 바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어의 보다를 쓸 수가 없겠죠. 지금 선생님 말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교통사고 나봤어요. 이렇게는 쓸 수가 없다. 왜요? 내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김치를 먹은 적이 있어요. 먹어봤어요. 이건 둘 다 괜찮죠?
내가 김치를 뭐 먹어봤다. 먹고 싶어서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먹었을 수도 있고 둘 다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적이 있다 보다 이 아어의 보다가 더 좁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공부하는 은적이 있다는 내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괜찮고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보다 어보다의 보다는 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쓸 수가 있다. 요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요즘 연말이라서 여러분 원래 이거 1단계에서 어떻게 말해요? 바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세요. 청바지를 자주 입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지. 굳이 왜 는 편이다를 씁니까? 여러분, 는 편이다는 내가 검정색, 흰색, 뜨겁다, 차갑다, 이렇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문장 한번 볼게요. 바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1년 365일 있어요. 한 뭐 1월 달에는 이 정도 바빠요. 연말에는 이 정도 바빠요. 그리고 뭐 여름에는 이 정도 바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내가 뭐 70% 바빠요. 80% 바빠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 는 편이다를 쓸 수가 있어요. 안 바쁘다, 안 바쁘다 0 있어요. 그리고 엄청 바쁘다 100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한 80, 90 정도입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을 때 는 편이다를 쓰실 수 있습니다. 바쁘다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받침 없으니까 니은을 쓰면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주일에 7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한 이틀은 원피스를 입고 한 5일 정도는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럼 나는 한 70% 정도? 60% 정도는 청바지를 입습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는 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이 7일이면 그 중에서 4일, 5일 정도는 청바지를 입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주 입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향인 것이지요. 입다 동사입니다. 그래서 는 편이다 쓸 수 있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전혀 안 하다, 거의 안 하다, 안 그렇다, 조금, 자주, 많이, 잘, 항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지요. 이러한 부사하고 주로 자주 쓸 수가 있는 표현이다. 그리고 밑에 있는 박스는 여러분 실수 많이 하는 것들이지요. 만들다. 받침이 있으니까 만드는 편이다. 여러분 받침이 리을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야겠죠. 받침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요게 동사니까 무조건 는이죠. 만들는 편이다. 원래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받침 리을하고 지금 니은하고 만났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송편을 만드는 편이에요. 만들어서 먹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춥다, 덥다 같은 형용사 볼게요. 요거 이제 형용사니까 받침이 있어요. 원래 은을 만나야 되는데 비읍하고 의하고 만났다. 그럼 비읍이 우로 바뀌어서 어떻게 말해요? 추운 편이에요. 한국도 요즘 엄청 추워졌어요. 그래서 추운 편이에요.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책에서는 여러 문장이 안 나왔는데 이 동사의 과거, 예를 들어서 내가 요즘은 드레스를 많이 입는데 고등학교 때는 청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입다 받침 있으니까 은 편이에요. 인 편이었어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여기가 뭐가 빠져 있죠, 여러분? 요거 타이포입니다. 여기에 이제 니은이 있어야 되겠죠.
형용사일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요것을 동사 과거일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입은 편이었어요. 청바지를 많이 입은 편이었어요.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다. 요거는 우리 익힘책에서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